봄의 불청객 황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봄 황사 전망과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동해시 한 음식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외식업계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입산자 부주의 등에 따른 동해안의 대형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드론 감시 등 촘촘한 예방 단속이 추진됩니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집 미달 사태 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릉 영동대 이상철 총장을 만나 대학의 현 주소와 향후 발전 방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이재 아나운서, 요즘 바깥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죠? 맞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눈도 따갑고 목도 따끔따끔거리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황사가 찾아왔는데요. 봄의 불청객이라고 하는 황사, 올해는 어떨지 그 전망과 유의사항에 대해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봉산에서 내려다본 춘천 시내 전체가 뿌였습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 때문입니다. 지난 29일 도내 전역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황사 경보와 미세먼지 경보가 함께 발령됐습니다. 특히 도내에 황사 경보가 발령된 건 6년여 만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가 생활화됐지만 탁한 공기에 외출을 한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실제로 29일 정선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86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매우 나쁨 수준의 3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호흡기 질환은 물론 안구 건조증과 결막염 등도 유발해 시민들은 벌써부터 올봄 황사가 걱정입니다. 제가 한 20분 전쯤에 세차를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걸레를 이용해서 닦아보면 시커먼 먼지가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다행히 이번 황사 경보는 30일 오전 해제됐습니다. 또 기상당국은 올해 도내 황사 발생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봄 황사 발원지에서 한반도를 향하는 북서 기류가 약하고 중국 북부 지역의 황사 발생이 평년보다 약해서 올 봄철 황사의 발생 인수는 평년 5.4일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봄의 불청객인 황사,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되도록 외출을 피하고 황사 전용 마스크 착용과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동해시의 한 음식점을 매개로 3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지역 외식업계가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자발적인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한 음식점을 시작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동해시의 코로나19 사태. 해당 음식점을 매개로 지난 24일부터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39명에 달합니다. 확진자 중에는 공무원과 학부모 등도 포함돼 집단 감염 우려도 키웠습니다. 결국 동해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음식점을 중심으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외식업계는 자발적인 자성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사용자와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쓰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 시의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시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4건의 위반 사례도 적발해 집합금지 위반업소 1곳을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13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음식점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 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인들이 이제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퇴소하게 되면은 문을 다시 열 때 그 업주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수칙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원스톱 아웃지에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밖에도 동해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요 관광지와 외식업계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30일 오후 2시 10분쯤 삼척시 탕곡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량의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진화차 37대와 인력 160여 명을 투입해 저지선을 구축하고 진화 헬기 8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3시 50분쯤 꺼졌으며 산림 0.5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무단 입산자에 대한 그물망식 집중 단속이 추진됩니다. 동해안 지역 산불 유관 기관은 입산자 안전 부주의 등에 따른 실화성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합동 단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6주간 산불 헬기와 산림 드론을 활용하는 공중 단속과 주요 입산 통제 구역의 무단 입산, 인화물질 휴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동해안 지역에서는 161건의 산불이 발생해 4,774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고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9%, 소각산불 16%, 담뱃불 실화가 9%를 차지했습니다. 지방대학이 신입생 모집 미달 사태 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올해 취임한 이상철 총장을 만나 강릉 영동대학의 현 주소와 향후 발전 방향을 들어봅니다. 제가 좀 일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어도 계속 뭔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특히 요새 AI 시대고 또 디지털 시대고 요새 소위 팬데믹으로 디지털 시대가 한 5년 내지 한 10년이 앞당겨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무언가 내가 기여를 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학교가 요새 사회에 뒤처지고 있어서 이제 이런 학교를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사회를 앞서가는 그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지방대 전문대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뭔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전문대 중에서도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이렇게 해서 이쪽에 좀 특화가 많이 돼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훨씬 상황이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동결된 지 오래됐고 학생 수 줄고 또 정부 지원도 학생 수나 이런 데에 따라서 지원을 축소하고 그래갖고 지금 여러 가지 심적으로 많이 위축도 돼 있고 제일 두려운 게 혹시 학생이나 교직원이 희망을 잃을까 봐 그것이 가장 사실 두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변화에 좀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느냐 이런 쪽이 아마 우리가 바뀐다면 그 방향이 될 겁니다. 특히 AI가 나오면서 웬만한 문제는 전부 AI가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목적의 분야에서는 AI가 사람보다 앞서가고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가 옛날 같은 그런 교육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교육 전체가 난 바뀐다고 보고 있어요. 옛날에 융합으로 한번 가고 이제 디지털로 가고 AI로 가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앞에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큰 대학들, 소위 좋은 대학들은 방향을 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많고. 그런데 저희 지방의 전문대들은 그런 면에서 큰 항공모함이 아니라
좀 작은 구축함 내지는 빠른 쾌속정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시대에 앞서가는 걸 한다면 이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정말로 국가가 필요하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디지털로 그동안 아날로그로 쌓아왔던 모든 실력을 다 없애고 디지털로 다시 우뚝 서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눌렀듯이 이제 AI 또 디지털 또 4차 산업혁명 이쪽으로 가면서 그동안의 어떤 지식, 어떤 노하우, 자본,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옛날보다 가치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 게임 오버가 되면은 옛날 게임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제 새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숫자가 줄어드니까 너네 학교는 점점 작아지는 지방되니까 지원을 점점 줄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겁니다. 평등이란 결과의 평등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기회의 평등을 주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지방대 특히 전문대들을 육성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는 학교가 죽으면 사회가 그 지역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학교를 이용해서 지역 발전에 더욱더 힘써줘야 되고 교직원들은 희망이 있다는 걸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을 같이 인지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정말 공부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 나는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놓고 한전과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전특별대책본부와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30일 홍천군청에서 면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돌아갔습니다. 주민이 의견을 수렴해놓고 입지선정의 회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을 못하게끔 비공개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견 타진이나 자유 개인 의사의 진행이 밖으로 유출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개인정보는 개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은 이 자리에서 사업 백지화 불가 입장을 밝히고 지역 주민 대표가 송전선로 입지 선정위원회에 참여해 재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대책위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닌 한전과 홍천군, 국가가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합법적인 기구를 만들어 원점부터 대화로 풀어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책위는 면담이 끝나고 성명을 통해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경과대역 원천 무효와 사업의 백지화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강원랜드 대표이사에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2차관이 최종 선임됐습니다. 강원랜드는 30일 제23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가 공모 심사를 통해 추천한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경북 안동시 출신으로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더불어민주당 경북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선임된 대표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김태호 고안사북 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사회이사 4명도 선임됐습니다. 원주시가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군, 경찰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와 36사단 8375 부대 3대대, 원주경찰서는 30일 업무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 경계 지원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원주시는 접종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군은 백신 보관과 수송 등의 경계를, 경찰은 시설 순찰과 치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 여성 친화도시 불법 카메라 안전지대 발대식이 30일 영월군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영월군은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역 내 공중화장실과 숙박업소, 학교 등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무료로 대여해 줄 방침입니다.